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송도 제일부동산TV의 문영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509 상가 분양 업무와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영상을 제작해 올리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송도 관련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제 1년 3개월가량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또 이로 인해 집값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된 원인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바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중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난 정부에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썼지만 이로 인해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다는 것도 또 가격이 많이 오른 다음에 또 그러한 후유증으로 가격이 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지만 그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에는 특히 타 지역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 특정 단지의 한두 가지의 거래 사실을 가지고 송도 집값이 절반 값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작년에 송도 집값이 타 지역보다 분명히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일부 영상에서는 그 송도 주택시장의 매매 및 전세가격 현황과 송도 주택 거래량과 실거래가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2부 영상에서는 송도 주택가격이 타 지역보다 더 많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해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3년 송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영상의 첫 번째 주제는 송도 주택시장의 매매 및 전세 가격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 현황이 현재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그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있는데요. 작년 1월에 인천시가 이제 102라는 수치였는데 지난해 11월에 78.6까지 떨어졌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72.9로 최근 5년 내 최고점인 2020년 11월 136.6 대비 5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가 있는데요. 서울이 작년에 11월에 67.2로 최고점 125.3 대비 53% 수준으로 매월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주택시장의 큰 침체를 가져온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월별 한국은행 기준금리표인데요. 코로나 기간인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최저금리인 0.5%를 유지했었지만 2021년 이제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9차례 인상을 해서 이제 작년 1월 보시면 1.25%였지만 현재는 3.25%입니다. 작년 7월과 10월에 한국은행에서 0.5%씩 빅스텝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었고요. 그럼 미국 기준금리와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비교표인데요. 미국 기준금리는 작년 7월과 9월, 11월 이렇게 무려 3차례에 걸쳐서 0.75%씩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현재 4.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제 3.25%니까 작년 7월에 이제 미국 금리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 금리를 역전한 다음에 현재 그 차이가 1.25%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원인이 되었던 그 물가 상승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올해 더 이상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낮아졌지만 미국이 올해 내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의 기준금리가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서 3.75%까지 최고 금리가 올라간 후에 일정 부분 유지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그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신규 취급 기준으로 지난해 12월에서 3.64%였는데
1년 만인 지난해 12월에는 4.74%로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제 10월 달에 이제 4.82%에서 11월 달에는 0.08%가 이제 하락했었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부에서 시중은행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해서 시중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가상금리를 또 인하를 했었고요. 변동금리 대출금 중 일부가 고정금리인 안심대출로 또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는 다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주담대 잔액 기준 평균 금리도 3.6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중은행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주된 원인이 되었는데요. 송도내 주택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3년 동안에 송도에 있는 주택에 대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이제 평당 매매 가격 시세표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20년 1월에 3.3제곱미터당 1,570만 원이었던 이제 매매 가격이 2022년 11월에 2,718만 원의 그런 최고점을 찍은 후에 1년 1개월 만이죠. 2,071만 원으로 무려 647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를 34평형 기준 면적형으로 이제 매매가로 환산해 보면은 고점 평균 매매가가 이제 9억 2,400만 원에서 7억 400만 원으로 평균 2억 2천만 원이라 하락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 지난 1년 1개월 만에 집값의 약 24%가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2022년 인천시 집값 하락률이 마이너스 13.02%였습니다. 그러니까 송도가 인천시 평균 수치보다 약 거의 2배 정도 그런 하락한 셈입니다. 다행히 매매 가격이 현재 일단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늘면서 전용 84제곱미터형 분양평수 34평형이죠. 단지별로 6억 중반에서 이제 7억 초반까지 급매물들이 상당수 물량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가격 하락이 멈추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도 내 집값 하락에는 전세가 하락도 상호 영향을 크게 주었는데요. 하락폭을 보면 전세가격 하락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송도 아파트 월별 전세 가격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송도 3.3제곱미터당 평당 평균 전세 가격은 2021년 10월에 1,591만원의 고점을 찍은 후에 1년 2개월 만인 현재 989만원으로 1,000만원대가 이제 무너지고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34평형 기준 면적형으로 보면 고점 평균 이제 5억 4천만원의 전세가에서 3억 3,600만원으로 1년 2개월 만에 무려 2억 400만원이 이제 하락해서 퍼센트로 보면 약 38%가 이제 하락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전세 가격이 거의 폭락했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전세 가격이 이처럼 많이 하락한 원인도 역시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기존에 2%대 중반에 유지되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현재 5% 초중반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월 납부 이자가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전세입자들이 전세 가격이 높은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이제 꺼리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큰 평수 위주로 전세 가격이 하락했지만 곧 이제 일반 중소형 면적형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임대차 3법과 전세가 및 매매가 급등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있었는데요. 2020년 8월에 시작된 임대차 3법이 처음에는 송도 내 전세 물량 감소와 또한 임대인들의 4년간 보상 심리로 인해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크게 올렸다고 본다면 1년 후인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계약 갱신이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자가 이제 감소하게 되었고요. 전세가 및 집값 급등이 전세 수요를 일부 매매 수요로 전환시킴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역시 줄면서 2022년에는 전세 가격이 임대차 3법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송도의 경우 작년 2022년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662세대로 연도별 최저 수준이었는데도 이러한 전세 가격 하락이 발생하였는데요. 근데 올해 입주 세대가 이제 4,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신규 입지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다음은 송도 내 주택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 건수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작년 이제 1월과 2월의 거래량은 송도, 그러니까 월 평균이죠. 1월과 2월 평균 거래 건수의 약 11%하고 9%였습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에 맞게 이제 거래 건수가 월 평균 거래량의 약 10분의 1 토막이 나는 셈인 거죠. 그러던 송도 거래량이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는 월 평균 거래량의 약 16%에서 29% 사이에 그런 수치를 보이다가 지난해 11월에 거래량이 130건으로 늘면서 월평균 거래량의 약 47% 선을 회복했었고요. 12월 달에도 이제 88건이 이루어지므로 약 34% 정도 수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1월과 12월 달에는 이제 송도로 겨울방학에 그 교육 수요로 이사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이제 급매물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수요자들 중 일부는 이제 송도 내 집값이 어느 정도 저점에 도달했다는 판단하에 향후 입주를 목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적은 아파트들을 매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구별로 제가 실거래가를 분석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구별로 이제 송도 현재 그런 매매가를 파악하는 데 아주 유익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10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송도 공구별로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을 정리한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의 신뢰성과 제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거래를 제외한 그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만 데이터를 취합한 거고요. 또 저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1층부터 4층까지 물량을 제외한 5층 이상의 거래 건수 총 229건을 취합해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송도 전체 평균 가격이 이제 3.3제곱미터당 1,97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이제 떨어진 거를 볼 수 있고요. 이 가격을 이제 34평형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약 6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GTX 비노선하고 롯데와 신세계 복합 쇼핑몰의 미래 가치를 지닌 309가 2,353만 원으로 가장 높고요. 네, 그 다음은 학원가가 있고 또 상권 등 주거 여건이 현재 가장 좋은 109가 2,02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입주를 시작한 209가 오래된 건축 연한으로 인해서 1,602만 원으로 가장 낮지만 그 다음으로 가격이 낮은 공구는 의외로 3, 4년 된 신축 아파트가 많은 809로 1,829만 원입니다. 작년에 송도 가격 하락을 이끈 지역도 바로 송도 809였는데요. 809에 급매물이 유독 많았고 또 매매 가격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된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809가 송도 내 타공구 대비 그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러면 809에 이렇게 투자 수요가 몰린 이유가 뭘까요? 이제 먼저 알려드리면 송도 내에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제 분양한 단지 두 곳이 있습니다. 2015년에 분양했던 2,700세대 이편한 세상하고요. 2016년에 분양한 3,100세대의 더샵 마리나베이 단지입니다. 이 두 단지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1순위 청약통장이 없이 그 전용 84제곱미터형이죠. 그러니까 분양평수 34평형 집을 한 채 가지신 분들이 그 조합원으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요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당시 시기적으로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또 투자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9에서 2016년에 이제 일반 분양이 된 아파트들이 있죠. 이제 SK뷰가 있고요. 2017년에 분양된 호반 오션 파크 베르디움,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단지가 있고요. 2019년에 분양한 호반 서밋 단지들 역시 그 당시 그 809에 대한 그런 투자나 전망이 확실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이 아무래도 조금 꺼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1순위 청약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 중심의 1순위 청약 대신, 그러니까 청약 통장 없이 이제 이미 분양된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그 송도 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이제 매매 가격 하락 현상하고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이 때문에 이제 투자 소유자들이 우선적으로 그 매도를 하기 때문에 타공구보다 이제 급매물이 많고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2년 인천시 집값 하락률이 13.02%로 이제 전국에서 이제 8위였거든요. 집값이 많이 떨어진 1, 2, 3위를 보면은 이제 의왕시가 16.9%, 광명시가 16.5%, 이제 세종시가 15.8%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설명드렸지만 송도의 집값 하락률은 거의 2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송도가 집값이 시 단위로 이제 집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안타깝지만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으로 이제 집값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상으로 송도 주택시장의 매매 및 전세가격 현황하고 또 송도 주택 거래량 그리고 실거래가 현황에 대해서 이제 일부 영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머지 2부 영상에서는요, 송도 주택가격이 타 지역보다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3년 송도 주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